그래서 지금 대상은 뭐 지금 오늘 보면 중3 어머님들이 좀 다소 오셨는데 중3 말고도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도 오신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이제 고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22년도부터 좀 입시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좀 고교 선택 문제를 좀 바라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지금 현재 중3이면 2024년도에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는데 여하튼 2022년도부터 입시가 크게 많이 변하니까 아마 오늘 얘기가 우리 자녀들 고교 선택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크게 첫 번째는 그냥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2022년도의 입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요. 내려가면 잘 안 이렇게 내려가면 잘 안 들리시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짓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릴게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가 아마 첫 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을 텐데 전국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교 선택이니까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중요한 표여서 여기 고등학교에 보면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전국 자사고 뭐 쭉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에 이제 보면 무슨 마이스터고 뭐 이런 것들 좀 특수한 학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술 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좀 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러한 그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 수를 보면 대략 한 1600개 정도 돼요. 전국에 1600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영재고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8개 영재고가 있죠, 전국에. 그래서 800명 정도 돼요, 정원수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20개가 있어요, 전국에. 20개가 있어서, 학생 수는 대략 한 1600명 정도 돼요. 1500에서 한 160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외고가 있어요. 외고가 30개가 있어요, 전국에. 전국에 30개 외고가 있는데, 외고 학생 수가 대략 한 6,000명 정도 돼요. 6,000명. 외고가 6,000명.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가 7개가 있어요. 근데 국제고가 대략 한 800명 정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00명, 8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있어요. 전국에. 전국형으로. 그러니까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학교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보면 뭐 외대부고라든가 뭐 상상고라든가 뭐 민사고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국형 자사고가 2,600명 정도 돼요. 인원수 대략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2,600명. 그 다음에 농어촌 자율학교가 있어요. 농어촌 자율학교는 이제 어떤 학교들을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이 농촌 쪽에 가면 좀 교육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악한 그 지방에서 어떠한 특수한 기숙형 학교를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우수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에서도 또 TO가 있어서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농어촌 자율학교의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면 한일고등학교 들어보셨죠? 뭐 한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공주사대 부고 이런 학교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거창고등학교 저 지방에 가면 그 다음에 뭐 익산고등학교 뭐 해가지고 이러한 그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형으로 모집하는 이런 학교가 10개 돼요. 10개. 이쪽에도 뭐 나름대로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 지역에서도 한일고는 좀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평준 명문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예요. 비평준화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분당은 평준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후기고등학교예요. 후기고등학교인데 이제 이 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요 지역에서는 저기 뭐예요? 경화여고 이런 데 있잖아요. 경화여고. 그다음에 뭐 세마고 들어보셨죠? 세마고 안 들어보셨어요? 화성고 안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데요. 화성고, 그 다음에 뭐 한민고 이런데, 한민고는 무슨 군 자녀들을 위한 어떤 학교인데 어쨌든 거기도 이렇게 이 경기권에 있는 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죠. 떨어지면 좀 곤란한데요. 후기고등학교니까 떨어지면 곤란한데 그래도 미리 그냥 그쪽에서 넣으면 미리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해서 미리 그냥 확정되기 전에 돌려줘요. 그 지원 원서를.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지원을 해요, 실제. 그리고 광역형 자사고가 있어요. 광역형 자사고는 이 경기도 쪽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주로 이제 서울 쪽에, 강남 쪽에 보면 뭐 학교들 있잖아요. 뭐 휘문고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이러한 광역형 자사고가 있어요. 광역형 자사고 학생들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인원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통계표를 볼 때 이렇게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좀 용이해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적인 인원수를 좀 알고 계시면 이 정도 애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중심 학교, 그러니까 보통 평준화 고등학교 중에서 이과 중심 학교가 전국에, 그러니까 이과 중심 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문과보다는 이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수가.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학교들이 이과 중심 학교예요? 예? 뭐 낙생고, 뭐 대진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앙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과학중점 학교니까 이과가 많죠. 그런 학교가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문과 중심 학교에 문과가 더 많아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로 이렇게 학교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표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학생 수보다는 모든 학교가 이과 전교 1등, 문과 전교 1등은 있을 거예요. 한 명씩,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당 문과 1등, 이과 1등은 하나씩 있으니까 어느 학교건 간에 그게 뭐 영재고건, 과학고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1600개의 고등학교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 생각하면 곱하기 2니까 대략 뭐 한 3,200명 정도 되죠. 왜 그 2명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냐면, 왜 2명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그게 꼭 문과하고 이과가 한 명 한 명 꼭 그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그냥 이과 2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문과 2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2명의 의미는 서울대학교 추천 전형 있잖아요. 그게 2명이에요, 학교당 2명 TO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 3,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특수한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뭐 전국자사나 이런 아이들은 실제 내신 성적이 내신 등급 자체가 높지 않아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지역균형 선발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명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죠. 워낙 내신 성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거여서 그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학교당 2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한 3,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 등급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내신 등급에서 1.5등급까지예요. 내신이 평균 등급이 1.5등급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을 보면 전국형 자사고, 여기 뭐 농어촌 자율학교 뭐 이런 학교들까지 이렇게 좀 약간 특수한 학교들 있잖아요. 외고는 없어요, 아예. 그런 1.5등급 이내는 외고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하도 이렇게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막 서로 돌아가면서 1등급을 받기 때문에 1.5등급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없고, 그나마 비평준화 명문고까지 하면 보통 한두 명 정도가 있어요. 1.5등급 이내가.
근데 이러한 인문계 쪽,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대략 한 1.5등급, 내신 평균 등급에서 1.5등급 되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돼요. 5명. 문이과 합해서 한 5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5명.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표냐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내신 등급이 자기는 뭐 1.3 막 이렇게 돼요. 1.3 되는데 한양대학교에 보면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집어넣어놓고선 어떤 걱정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1.5 그쪽에 집어넣고선 또는 뭐 고려대학교 뭐 예를 들면 그 고교 추천 전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교과 전형에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전형들이 있는데 그런 전형에 집어넣어 놓고선 야 이게 무슨 뭐 과고나 영재고 애들이 면접에 나타나서 걔네들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한 마음을 갖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불안함이에요. 왜냐하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한 명 거의 없어요. 1.5등급 이내가 전국형 자사고에도 뭐 한 명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인문계 애들끼리 그냥 경쟁하는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사고 애들하고 싸우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내신 성적이 그래도 좀 좋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좋다는 아이들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보통 1등급 후반이에요. 1.8등급, 뭐 거의 한 2등급에 가까운 그 정도까지 인원을 좀 살펴보면 보통 자사고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뭐 전국형 자사고 이런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점 후반대 정도 되는 애들이 한 뭐 5명 정도 대략 학교별로 한 5명 정도 나오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요 인원이 한 10명 정도나 배 정도 나와요. 10명 정도 나와서 그 인원을 다 합산하면 이과 애들이 대략 한 7,000명, 그 다음에 문과 애들이 대략 한 8,000명, 합하면 대략 한 14,000이나 15,000 정도 돼요. 그럼 이 애들이 다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냐, 실제. 이 정도 애들,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 얘기하면 대략 1등급 후반 정도까지 되는 애들이 그럼 어디다 쓰냐? 그 애들이 다 서울대학교 여기 그 뭐 지균이라든가 일반 전형. 여기 보면 우리 책에 보면 그 지균하고 일반 전형 있잖아요. 그 인원수하고 똑같아요. 거의 14만 명이잖아요. 물론 서울대 쓰니까 그 애들이 연대나 고대도 쓰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쓸 수 있는 그 보통 일반 고등학교 기준에서 내신 등급은 1등급 후반이다. 그것도 뭐 붙을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보통 지원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내신 등급의 어떤 범주가 이제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중등어원님들이 이제 이게 좀 잘 없으니까 요 등급에 대한 개념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가면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좀 이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신 등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이 없으신데 대략 요 표로 보면 수시 전형으로 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늘 수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1등급 후반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가져야 된다. 2등급 넘어가면 좀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고대 넣을 수도 있는데 고대 정도는 또 다른 전형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뭐 학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1등급 후반 또는 2등급까지 2등급 아주 초까지 거기까지가 내신 등급의 기본이다. 물론 이제 자사고나 이런 데는 일반고보다는 더 이렇게 내신 따기가 힘드니까 한 3등급 그죠? 3등급대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상황이 소리가 지금 나죠?
들리세요? 무슨 소린가 그랬네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요거는 교육부에서, 요 자료는 교육부에서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 그 공정성 대학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때 뭐 공정성 강화 방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것들을 뭐 축소시키고 뭐 등등등 뭐 정시 확대하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왔을 때 발표한 자료예요. 이 자료는 2020년도 서울대 수시, 정시, 일반 전형 합격자에 대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뭐 기타, 뭐 이런 뭐 기타라는 거는 이제 뭐 하여튼 예술 쪽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마이스터고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뭐 해외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기타인데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쪽이죠. 이 앞에 부분. 일반고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대학교 수시 정시 합해서 대략 487명이 들어갔어요. 487명인데 자사고가. 근데 이 자사고는 전국형 자사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형 자사고까지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 인원이, 그러니까 서울 뭐 강남에 있는 뭐 하여튼 그런 뭐 자사고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 광역형 자사고까지 다 합하면 대략 인원이 12,000명 정도 돼요. 아까 그 전국형 자사고하고 광역형 자사고 뭐 이런 학생 그런 쪽을 좀 다 합하면 12,000명 정도 대략 돼요. 그러면 12,000명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487을 나누면 대략 퍼센트로 얘기하면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4%다 정확히. 물론 전국형 자사고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보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가 이건 뭐 광역형 자사고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사고라고 해서 막 서울대 많이 보내고 뭐 연고대 많이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퍼센트로 보면 이게 4%예요. 전체 그 광역형 자사고까지 포함해서 보면 서울대 보내는 퍼센트가 4% 정도 된다. 물론 전국형 자사고는 그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렇죠? 전국형 자사고는 그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뭐 대체적으로 한 뭐 2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2배 정도, 이 정도를 보내지 않을까. 물론 그 지금 퍼센트는 재학생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자료는 뭐 그 졸업생들까지 다 포함하는 자료예요. 어떤 자료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건 감안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반고가 이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일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인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당에서의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저희는 분당이니까. 그죠? 작년에 이건 뭐 그 데이터가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재학생 기준, 분당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졸업생 빼고요. 재학생 기준으로 간 게 51명이에요. 51명. 수시, 정시 합해서 재학생, 분당에 있는 재학생 있잖아요. 졸업생 빼고, 재수생들 빼고, 재학생들이 간 게 51명이에요. 근데 분당에 있는 보통 학생 수 있잖아요. 18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뭐 외고 이런 거 빼고요. 그냥 18개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의 인원수가 대략 한 4,700명 정도 돼요. 학교 인원수가. 그러면 51을 4,700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1%예요. 1%. 그러면 이 지금 데이터는 졸업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한 51명은 그냥 재학생이니까 그럼 재수생들이 분당 지역은 재수생들이 좀 강세잖아요. 그러면 대략 제가 보기에는 분당 지역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한 2% 정도로 추정이 돼요. 2%.
1등급이 4%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게 한 2% 정도. 그러면 졸업수행까지도 보면 이 데이터로 보면 전국 자사고가 4%. 전국 자사고가 아니라 자사고, 광역 자사고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4%라고 하면 분당에서는 서울대 보내는 게 대략 2% 조금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 정도 1%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퍼센트를 서울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서울대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대는 중복이 없잖아요. 근데 연대나 고대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돼요? 중복이 있죠. 서울대 붙은 애들이 뭐 연대도 붙고 그거 다 써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집계할 때 서울대 붙은 애가 연대도 붙고 모두 붙고 그거 다 합산해요, 그냥. 그러니까 좀 허수가 들어가 있죠, 데이터에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서울대는 중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로 보면 분당 지역은 대략 그렇다.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1%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졸업생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로 보면 대략 한 2%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데이터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분당도 보면. 과고는 전체가 800명이잖아요. 800명에서 전체가 1600명이요. 1600명인데 과고 요거 합산하면 204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하면 대략 한 12% 정도 돼요. 12%. 그러니까 거의 한 13% 정도. 과고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13%. 마찬가지로 영재고도 800명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영재고는 높죠. 거의 한 40%, 35%에서 40%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재고 합격률이. 외국어 고등학교 6,000명이라고 그랬어요. 6,000명으로 요거 한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한 4% 정도 나와요. 외고 같은 경우에도. 국제고가 그보다 좀 더 높아요. 국제고가 인원수가 좀 적은데 외고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높죠. 특히 외고는 이게 지역적 편차가 커요. 지역적 편차가 크겠죠. 지방에 있는 외고는 거의 일반고 수준이에요.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 좀 약간 밑으로 좀 내려가서 지방에 있는 외고는 그냥 거의 일반고 수준이고요. 좀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면 점점 외고다운 외고들이 좀 있는 이런 상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죠. 그쪽은 편차가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국제고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국제고는 좀 이쪽 수도권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그래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자료예요. 데이터를.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의 입학 그리고 학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슈가 정시 확대입니다. 정시 확대. 정시 확대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2023년도에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부터 정시가 40%로 확대되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각 대학들이 알아서 2022년도에 벌써 다 맞춰놨어요. 여기 보면 모든 학교들이 지금 40%로 거의 다 맞춰놨죠. 여기 뭐 퍼센트 보면 다 40%로 나와 있어요. 안 된 데가 서울대는 이게 2022년도니까 2022년도면 어디 애들이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대학 갈 때예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 대학 갈 때인데 서울대는 아마 이렇게 됐다가 2023년도에 이제 40%를 맞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정시하고 수시 비율을 보면 40%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벌써 맞춰놨어요. 2022년도부터 맞춰놨고 뭐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시가 40%면 수시에서 못 뽑는 아이들을 정시로 2월 시키잖아요. 그래서 2월 시키는 것까지 생각하면 대략 45% 아니면 50%까지, 그러니까 반은 정시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시가 확대된 부분이 정시가 확대됐는데 그럼 그 인원이 어디서 줄었냐 이거죠. 어디서 줄었냐, 이 인원이 어디서 줄었냐 이 부분인데 물론 논술 전형에서도 줄었어요. 논술 전형에서도 줄었는데 여기
다시 볼까요? 이 수시는, 여기 수시는 크게 대학에서 뽑는 게 학생부 교과, 그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그걸 학종이라고 그러죠. 학종. 그 다음에 논술, 요 세 가지로 크게 거기에 특기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작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런 건데, 제 예상으로는 많은 설명회나 이런 데 보면 논술이 없어질 거라고 막 주장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논술 없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논술이 줄는 건 맞아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줄는 건 맞는데 논술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세요? 논술이 고대가 처음으로 이제 논술 실시 대학 중에서 이제 고대가 논술을 없앴잖아요. 아시죠? 고대가 꽤 많이 뽑았었는데 논술을 갑자기 확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가지고 다 학종으로 바꿔버렸는데 고대가 논술을 없애면서 논술의 그 원서비 있죠? 원서비를 얼마가 못 받았냐면 보통 고대가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좀 더 넘게 한 5만 4천, 5만 5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고대에. 한 장당 7만 원이에요. 그러면 35억이에요. 그죠? 지금 요새도 성대나 이런 데 보면 대략 한 3만 명 정도, 3만 5천 이 정도 해요. 그러면 그 원서 때만 논술 시험에서 원서 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해도 대략 한 25억 정도 돼요. 대학에서는 이제 그 애들이 다 논술을 쓰잖아요. 애들이 이제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다 막 이렇게 쓰니까 성대도 쓰고 한양대도 쓰고 이제 막 써요. 근데 논술에는 최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격 시험이 없잖아요. 수능 최저. 이게 없는데 대학에서는 그러면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못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시험장에 못 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환불해 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험장에도 못 가는데 그거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대학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 다 채점했다가 채점했다가 나중에 수능 발표 나면 다시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시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 해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수능 발표 나면 다 버린 다음에 그 되는 애들만 딱 추려가지고 하든가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통 시험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그 논술은 그래서 이게 돈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서 대학에서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니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이렇게 막 40%로 이렇게 정시 확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에 걸린 돈이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다가 내건 돈이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잘 들으면 700억 나눠줄게 이런 거예요. 물론 저 700억을 한 학교에 다 주는 건 아니고 700억에 대한 전체 금액을 이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이거 어쨌든 공교육 강화에 기여한 대학은 그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니까 보통 서울대가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저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신문기사 봤더니 모든 대학들이 한 10몇 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협조하고 이러면 10몇 억 정도 받아요. 거의 20억, 10몇 억에서 한 20억 사이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연 받는 금액이. 근데 논술에서 아까 원서 때 들어오는 게 거의 한 20몇 억 되니까 잠깐 해서 쉽지 않죠. 이거 없애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이 없어지기가 물론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없앨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도 방침이 가급적 없애라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없애죠. 논술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2020년도에서 그러면 논술이 여태까지 논술은 줄을 만큼 다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줄었고 그럼 어디가 주냐? 학생부 교과는 오히려 교과부에서 늘리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를 10%까지 늘려 이랬어요.
또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는 그냥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사고나 이런 데는 내신 성적이 안 돼서 못 집어넣어요. 그렇잖아요. 교과 전형은 집어넣을 수가 없죠.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학생부 교과는 10%로 다. 그래서 지금 다 올려놨어요. 2022년도부터 학생부 교과가 모든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은 10% 정도 돼요. 교과로만 뽑는 전형이. 그러니까 어디서 줄여야 돼요? 학종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학종이 굉장히 70%다 어쩌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근데 학종에서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서울대도 이거 학종에서 지금 30%로 이 정도 줄었으니까 더 줄이겠죠. 그리고 연대, 고대, 서강대 다 이렇게 줄었죠. 이제 주요 대학들 줄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성균관대, 한양대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교과를 뽑고 있었으니까 그렇고, 보통 한 2대 밑으로, 2대 중앙대 이쪽 밑으로는 실제로 교과로도 많이 뽑았고요. 예전부터. 그 다음에 정시로도 많이 뽑았어요. 예전부터. 거긴 좀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밑에서부터는 워낙 정시로 뽑았는 학교라 거기는 크게 변동이 없고, 문제가 됐던 데가 이런 데죠. 서강대, 성대 이런 데가 어쨌든 학종이 이제 대거 많이 줄죠.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추천 전형이 2022년도에 모든 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대학들이 다 이름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다 10%를 맞춰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다 맞췄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 맞추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를 그냥 늘리기는 좀 찝찝해요. 그렇잖아요.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대나 이런 데도, 연대도 원래 추천 전형이 없었어요. 연대는 그냥 학종으로만 뽑았잖아요. 근데 2022년 올해도 추천으로 뽑죠. 올해부터 연대가 학생부 교과를 추천형으로 뽑아요. 그러면 추천 대상자는 어떤 거냐? 5%. 전교 학생 수의, 그러니까 A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300명이잖아요. 그럼 300명이면, A라는 고등학교가 300명이면 5%. 그러니까 전교 몇 등? 15등. 물론 거기에는 졸업생도 포함이 돼요. 졸업생도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15명. 그러면 한 학교에 연대를 추천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가 한 학교에 10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 학교에 10명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좀 여기다 분류를 학생부 교과로 써놨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분류한 바로는 학생부 교과가 아니에요. 저게. 걔네들은 종합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다. 교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어쨌든 연세대학교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교과 성적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 서류를 보면 1단계 교과 100이고요. 2단계는 그래도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안 좋은 애들은 여기 못 집어넣죠. 연대, 이전형 못 집어넣어요. 인원도 한 500명 뽑아요. 꽤 많이 뽑아요. 그리고 1단계에서 교과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집어넣고 나머지는 면접으로 뽑아내겠다는 거죠. 물론 이 전형에서 중요한 건 면접이죠. 왜냐하면 교과 성적은 다 그만한 애들이 다 넣었을 테니까. 그죠? 연대 정도 늘 정도 되니까 그런 애들이 거의 1등급 거의 초반 1에서 1.5 사이 애들, 아까 얘기했던 그 애들 집어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여기다 집어넣었을 테니까 어쨌든 교과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추천 전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추천이 어떻게 됐었냐면 서울대 추천이에요. 직윤. 강학교당 2명씩 넣는 거 있었잖아요. 추천 전형 기껏 있었던 게 연대 없었어요. 연대 없었는데 추천 전형 생긴 거예요. 올해부터. 올해는 3%예요. 올해는 학교 추천 인원이 학교당 3%, 재적생의 3%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도부터는 5%로 바뀐 거예요. 이게 5%로 바뀐 건데, 연대가 생겼어요. 서울대 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대였어요. 예전에는 서울대 다음에 고대, 추천이 고대였는데 지금 연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고대도 있어요. 고대도 그냥 그대로 4%예요. 이것도 교과가 80이에요.
물론 서류 20%가 있긴 하지만 교과의 성적이 압도적이죠. 일괄 전형이니까 80%나 되니까, 그죠? 물론 여기도 이제 집어넣는 애들이 이제 잘하는 애들이 집어넣으니까 교과 성적은 또 그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과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여기다 못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사고 이런 애들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못 집어넣죠. 내신 성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1.5에서 1점 후반대까지도 뭐 1명, 2명뿐이 없는데 근데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보통 1점대 초반이잖아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이런 인원들이 800명이나 돼요, 고대. 추천 인원으로.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10% 학생부 교과 늘려 이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냥 교과로 늘리면 지방에서 이게 검증되지 않은 아이들이 막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당 추천 전형으로 하고, 그죠? 추천 전형으로 하고 좀 센 학교들, 뭐 고대라든가 연대 이런 데는 면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면접이라는 어떤 통과 장치를 넣어서 이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교과가 중요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고, 보통 그 밑에 학교들 있죠. 뭐 서강대, 성대 이런 학교들 이쪽에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들을 걸어놨어요. 교과만을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10% 뽑으라니까 하긴 하는데 교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서 수능 최저를 걸어버린 거예요. 물론 고대도 수능 최저도 걸었죠. 연대만 수능 최저가 없어요. 교과에서.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대는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이게 꽤 높아요. 보통 세계 합 인문계가 5, 세계 합 5.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국영수, 뭐 사회건, 과학이건 해서 세계 합 5니까, 그죠? 세계 합 5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 최소, 그죠? 1등급 하나 있고 2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지방 애들은 굉장히 이거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 관리 잘하면서 수능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 관리하다 보면 이게 고3 때까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 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관리하면서 수능 성적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신 성적 관리하는 애들 보면 내신 성적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비교과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집어넣으려면 뭐 그 교과가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또 학생 기록부들 다 들어가니까 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도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에서 얘기하는 이런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대 그 학교 추천 있잖아요. 학교 추천. 그게 4%.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붙는다. 그래서 이제 고대, 연대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생긴 데가 어디냐면, 예전에는 고대 다음이 2대로 뚝 떨어졌어요. 중앙대, 2대,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고대 끝나고 나면, 고대까지 되면 연대는 없었고, 서울대, 고대, 그 다음에 뚝 떨어진 게 중앙대, 뭐 2대, 뭐 이런 쪽이었어요. 뭐 경희대, 뭐 이런 쪽이 이제 추천 전형이었는데, 그 사이에 성균관대 들어갔죠. 그죠? 서강대도 들어갔어요. 서강대도 들어갔죠.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좀 중앙대 이쪽은 다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쭉 이게 서열이 다시 생긴 거예요. 추천 전형도.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 생겼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다. 추천을 받는 게 예전에는 학교가 없었는데 이 학교가 다 생겼다. 이게 다 추천 4%로 다 받는 거예요. 이걸 다 추천해 주겠다는 거예요. 추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서열대로 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추천할 때 고3 성적 순대로 학교에서는 추천을 할 때 고3 성적 순대로 이제 이게 써줄 거라는 거죠. 애들한테 추천서를 써줄 텐데 수시 지원에 그래서 이제 패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추천 전형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전교 1등이에요. 이과 1등이에요. 전교 이과 1등. 문과 1등은 당연히 서울대를 받죠. 문과 1등이에요. 문과 1등이면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대는 학교당 2명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열의 관계가 없어요. 꼭 뭐 문과 1명, 이과 1명 이런 규정은 없어요. 문과 2명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과한테 2명을 줄 수도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 그 학교별로 이과가 훨씬 내신 성적이 좋아요. 문과 1등은 해보니까 뭐 1.7 막 이 정도예요. 그럼 못 붙잖아요. 집어넣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문과 1등. 그러니까 이과한테 뭐 2개를 주겠죠. 아니면 뭐 우리 학교는 이과에도 별로 안 좋아 성적이. 근데 뭐 예전으로 보면 이 성적까지 붙지도 못했어. 그럼 뭐 없을 수는 있겠는데 서울대는 보통은 다 추천을 넣기는 해요. 넣긴 하는데 어쨌든 전교 1등, 이과 1등이다 만약에 이과 1등이면 어떤 TO가 오냐면 학교에서 너 그러니까 교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어쨌든 전교 1등이니까 너한테 추천서를 주는데 서울대를 받을래? 아니면 카톨릭 의대를 받을래?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어디를, 그럼 뭐 학교에, 아이에 따라 다르겠죠. 의대를 가고 싶은 아이는 당연히 서울대 직윤을 받지 않아요. 카톨릭대 의대를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2장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밑에 있는 학부모. 그러니까 만약에 카대 의대를 받으면 이제 전교 1등에가 이제 카대 의대로 가면 그 다음번 아이가 이제 직윤을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문과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전교 1등 2등 하는 아이들은 서울대 직윤 아니면 카톨릭대 의대예요. 카톨릭대 의대는 물론 이제 수능 최저는 있죠. 의대니까. 수능 최저는 있어도 수능 최저만 넘기면 그래도 뭐 붙을 확률이 꽤 크죠. 이것도. 뭐 카톨릭. 어쨌든 요쪽이 1등, 2등 받는 애들이 이제 요쪽. 근데 여기가 끝나면 그럼 전교에서 3등에서 10등까지 되는 애들이 이제 어디를 쓰냐면 3등에서 10등까지 되는 애들이 보통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써요. 이건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이 아니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서울대 일반을 쓰죠. 분당 지역에서도 직윤으로 가는 것도 꽤 되지만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도 많이 가서 붙어요. 보통 센 고등학교들은 그러니까 뭐 낙생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직윤으로 붙는 직윤은 어차피 뭐 한 명 또는 2명이 붙는 거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서울대 일반으로 붙죠. 낙생 고등학교가 작년 2022년도에 신문으로는 몇 명이더라? 12명인가? 뭐 이렇게, 12명인가? 뭐 이렇게 붙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발표한 바로는 17명 붙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추가 합격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 발표가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작년 17명 보냈다고 그래요. 낙생고가. 자체 발표로는. 그 학부모 설명회 뭐 이런 자료들 집을 보면 17명 보냈다고 그래요. 17명 간 게 정시로 간 거하고 수시로는 저거죠. 그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본 거예요.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이라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내신 성적을 그냥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비교과 내용들을 좀 많이 봐서 선발하는 이러한 전형으로 이제 아이를 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3등, 10등 하는 아이들은 여기 쓰고 그다음에 연대, 고대 학교장 추천을 받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4%까지니까. 연대 4%, 고대 4% 이렇게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전교 한 20등 되는 애들은 그럼 어디들 쓰냐? 이런 애들은 서울대는 쓸 수가 없죠. 서울대를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고대 일반 전형을 써요. 학업 우수자 전형.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고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고대는 아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일반 그 내신 성적이 좀 안 되는 아이들 또는 자사고 아이들이 집어넣는 전형이 여기예요. 자사고 아이들. 걔네들은 내신이 그 학교장 추천으로 집어넣으면 불리하니까 주로 자사고나 뭐 이런 쪽 애들이 이제 집어넣는 전형이 여기죠. 뭐 특목고, 뭐 외고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아마 이쪽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일반 전형에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도 꽤 최저 기준이 높아요. 고대는. 그러니까 이것도 최저 기준도 아마 통과하면 붙게 되죠. 이 정도 아이면 붙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아까 그 추천 인원이 있잖아요. 4%. 이거 받겠죠. 당연히.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되는 애들은 일반고등학교 기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지역 정도의 수준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 상상을 하면서.
그 2002등급 대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고대 일반을 도전하겠죠. 여기 또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 해보는데 이제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정도를 이제 도전을 할 거다, 아이들이. 이 정도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2대, 중대, 경희대, 수능이 좀 약하면 이런 데도 이제 좀 추천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집어넣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학교에서의 그 분위기는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22년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시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에서 추천 전형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 추천 전형. 추천 전형의 성격은 거의 대부분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과가 중요하다. 교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이제 브라인드 면접 부분이에요. 브라인드, 이건 뭐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통 수시 전형을 하면, 저희 고등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A 고등학교 교장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어느 대학을 이제 원서를 쓰면 그 대학에 우리 학교에 대한 모든 프로파일을 넘겨요. 우리 학교는 뭐 학생 수가 어떻고, 우리 학교의 환경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떠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교과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고교 프로파일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제 브라인드예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인적사항, 고등학교사항, 얘가 어느 고등학교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절차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원서를 내요. 원서를 내면 대학에는 그러니까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 그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뭐 UA라든가 뭐 진학사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원서를 넘어갈 때, 대학에 넘어갈 때 고교 고교에 관한 사항들 있잖아요.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이런 것들 다 지우는 거예요. 대학에다 넘겨줘요. 그냥 번호만 매겨가지고 넘겨준 다음에 그러면 대학에서 합격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정확하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학에 그 대행업체들이 있어요. 대학에서 직접 받지 않아요. 보통 대행업체에서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대행업체가 다 지워서 넘겨주고 그럼 그걸 가지고 선발을 하면 다시 이제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다시 이제 그 원본을 넘겨주는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끼리도 이게 분당 지역은 그래도 좀 약간 우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저 어디 시골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해 왔고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도만 봐도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동아리 명칭, 뭐 이렇게 그다음에 교과 편성에 대한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봐도 실제 그 어쨌든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애들을 딱 보면 아 얘는 무슨 뭐 어디 고등학교야 어느 고등학교야 이런 것들을 탁탁 알 수 있기는 좀 어렵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찾아봐야 되고 이제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브라인드 면접에서 저는 학교에 대한 그 프로파일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서 대학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6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유형별, 그러니까 전형 유형별, 고교 유형을 발표하라 이런 얘기예요. 전형별로. 니네가 학종으로 뽑았으면 학종으로 일반고는 몇 명 뽑았고, 뭐 과학고는 몇 명이고, 자사고는 몇 명이고, 이거 다 공개하라 이거예요. 유형별로.
이거는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압박이 되죠. 이게 압박이 되죠. 실제 뭐 물론 이제 대학에서는 이럴 수 있죠. 항변. 니네들이 블라인드 면접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몰랐다. 모르고 뽑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도 우리 안 보고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다 뭐 이런 애들 다 뽑힌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것도 명분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요 발표하게 만드는 거, 요게 좀 아마 대학에서 학생들 뽑을 때 여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소지가. 이것에 대한 압박 때문에 대학에서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학생 선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그래서 어쨌든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얘기는 뭐 학교 유형을 과고는 당연히 구별되죠. 영재고도 당연히 구별돼요. 자사고도 구별할 수 있어요. 자사고도. 민사고는 뭐 워낙 다르잖아요. 커리큘럼이. 달라요. 민사고는 일반 자사고하고도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22년도 상황에서 민사고나 이런 학교를 보내는 건 좀 반대예요. 민사고 아마 주변에 보내신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민사고 보내시면 학교가 다 수시 위주로 해요. 그리고 교과 과정이 그냥 일반 그 교과 수능 수업을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수능을 안 가르쳐요, 거기는. 수능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대학 AP 수업 같은 그런 형태들이 막 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 수업은 본인이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시골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또 학교 뭐 내신 그 막 공부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준비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 돼요, 혼자. 근데 지금 여태까지는 학종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그렇잖아요. 학종이 이게 많으니까 뭐 민사고 같은 경우에 많은 입시 성과를 냈죠. 근데 이게 지금 정시가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고 같은 서울에 있는 하나고 있잖아요.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학교들은 좀 약간 입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방침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런 수업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좀 불리한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전학도 많이 가요. 사실 실제.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3이라고 가정을 하면 중3이 대학 갈 시기가 2024년도인데 이때 자소서도 폐지돼요. 자소서도 폐지됩니다. 뭐 교사 추천서는 뭐 당연히 2022년도부터 교사 추천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교과 부분들이 점점 준다는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교과가 중요해진다. 물론 뭐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종으로도 많이 뽑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쨌든 무게중심이 지금 뭐 정시나 교과 이런 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데 요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형 자사고의 경쟁률을 보면 전국형 자사고는 작년보다 어쨌든 간에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은 전국형 자사고 10개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뭐 작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체로 뭐 약간 떨어진 학교들도 있긴 한데 뭐 대부분은 좀 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전국형 자사고는. 그러니까 근데 올라가는 폭이 뭐 아주 뭐 혁기적이진 않고 예전 그냥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외고인데요. 외고는 서울에서는 외고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외고는 서울의 쪽에서는 외고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고가 사실은 좀 학종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외고. 그러니까 학종으로 대부분이 뭐 서울대도 가고 뭐 하여튼 그 주요 대학들을 학종으로 좀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시가 좀 확대되고 그 다음에
뭐 추천 전형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외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요새 보면 또 워낙 이제 자연계 선호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외고 경쟁률이 서울 쪽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권은 여전히 강세예요. 경기권은 지금도 이 뭐 경기 쪽 보면 2019년도에 1.29였는데 1.39 올라갔잖아요. 뭐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권이나 뭐 이쪽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 아직도 뭐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이제 흐름, 아이들이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흐름으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어느 설명회장이건 다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상상고 뭐 35, 여기 외대부고 63,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띄죠. 뭐 민사고 28, 그다음 외고들 쭉 있고요. 뭐 여기 이제 보면 아까 화성고가 어디라고 그랬죠? 비평준화 고등학교예요. 비평준화에 있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쭉 이제 그런 학교들이죠. 여기가 이제 30위권까지 해서 뭐 일반고나 이런 뭐 특목고나 다 합해가지고 뽑은 게 지금 지금 여기가 30위까지가 20명이잖아요. 서울대로 보면 서울대 그냥 순위로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뭐 한국영재고 영재고가 왜 20명뿐이 안 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영재고는 다 카이스트 쪽으로 보내요. 학교가 카이스트 그 부설고등학교라 그래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수치상으로 요거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수치로 보면 저희 지역에서 그 낙생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는 굉장한 학교예요. 그러는 거 보면 그죠? 이게 지금 수시정시 합해서 인원인데 낙생고가 하여튼 학교 발표는 17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가 학교까지 해서 발표 나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17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학교죠. 분당 지역에 좀 저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지금 낙생고가 1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문 발표가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무슨 지역의 뭐 비평준화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뭐 세마 고등학교 이것도 비평준화 고등학교예요. 이런 학교도 한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비평준화 고등학교예요. 아까 그 뭐 국방분과에서 이렇게 만든 고등학교 비평준화 고등학교고 뭐 한일고등학교 19명이죠. 여기 보면 이거 아까 농어촌 자율학교로 만들어진 학교들. 이 학교들이 19명, 이게 일반고 기준에서 이게 지금 19명, 19명 집어넣는 게 지금 3위니까 실제 낙생고 위치가 만약에 맞다면 전국 일반고 상위 4위, 5위예요, 5위죠, 5위.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학교 보면 중앙고등학교가 11명이에요. 16위거든요, 전국 순위. 중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늘푸른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 보평고, 서형고 이런 데가 다 100위 이내 학교에 분당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100위 이내 학교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학교들도 뭐 꾸준히 어쨌든 보내고 있죠. 분당 지역에 있어서의 일반고 수준이에요. 여기 그 수지 지역에서 보면 수지고등학교, 뭐 풍덕, 수지 이런 데가 한 5명.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거의 풍덕이 이번에 5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재치 발표로. 그러면 그쪽도 이제 거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100위권 이내 들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물을 좀 조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현재의 그 입시 흐름으로 봤을 때 2022년도 이후의 입시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맞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 의대를 생각하는 어머님, 우리 애는 의대를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꿈도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갔으면 참 좋겠어요. 의대를 가려고 하면요, 저는 무조건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의대는 무조건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해요. 특히 지방에 있는 의대를 생각하시면 자사고 이런 데 보내셔도 좋은데, 그래도 메이저 의대를 생각하신다면, 메이저 의대,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생각하신다면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분당 지역은 학교 수준이 결코 낮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에서 어차피 의대에서 아까 있던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물론 의대는 학교 추천 자체가 이런 메이저 의대들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서 수능 최저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수능 최저도 굉장히 높잖아요. 보통 4개 영역 합 5, 6 이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거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러더라도 학교 추천을 받으면 혹시 만약에 성적이, 어쨌든 이게 입시라는 건 그래요. 나중에 가면 수능 성적이 얘가 진짜로 또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 국립대 이런 데 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수능 최저 맞추고 교과 이런 쪽도 많이 뽑고 이러니까 의대는 어차피 추천으로 가려면 전교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무조건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자사고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무조건 대부분은 수능으로 그냥 수능이라는 그 길 하나죠. 물론 자사고에서 전교권이면 좋죠. 그럼 금상첨화지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다.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그 백송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순회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서울대 의대를 그냥 직윤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지역균형 선발, 내신으로 간 거예요. 내신으로. 물론 서울대 의대니까 최저도 낮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걔가 만약에 생고등학교 갔을 때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성실하고 수능 성적으로 잘 나오고 이런 학생인데, 걔가 근데 만약에 무슨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과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상위권 의대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무조건 일반고를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학교도 일반고 중에서도 저는 많은 어머님들이 의대 보내려고 하면 낙생고 막 선택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 낙생이나 대진 막 이런 데 선택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어차피 의대 가려고 하면 학교 분위기 이렇게 휩쓸리는 애 정도면 의대 못 가요. 독해야 돼요. 독해야 되니까 어차피 좀 약간 만만한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1등 하는 게 좋아요. 전교 1, 2등.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의대 정도 갈 정도 되면,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도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갈 때 훨씬 카드가 많아져요.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수능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 6장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수능 최저 없는 어떤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최악의 경우까지 시나리오를 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면 요 아이들 A나 B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A나 B가. A는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성적도 잘 나오는 아이들. 근데 B는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성적은 그거보다는 좀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인데 요 A그룹이나 B그룹은 당연히 저는 이 B그룹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굉장히 성실한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니까 이 애들도 가능한 한 피해서 가는 게 좋아요. 자사고 이런 데 보내시지 마시고 그냥 일반고 가는데 일반고도 센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센 학교가 집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집 가까우니까 거기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약한 학교 보내시는 게 좋아요. B그룹 특히. 저는 AI도 그래요. A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와 같은 입시 상황이면 이 AI도 그냥 좀 약간 피해서 가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 학교도 좀 세요. 그래도 확실히 달라요. 분위기가 낙생이나 뭐 대진이나 중앙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분당에서 이런 데가 워낙 거기는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소신 지원해서 막 집어넣는 아이들이 꽤 되기 때문에 좀 학교 분위기가 훨씬 상층이 두꺼워요. 상층이 두꺼워서 내신 따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하여튼 저는 A그룹, B그룹 요쪽 그룹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인데 성실하고 내신 성적도 좋고 뭐 수능 성적도 요 A그룹은 잘하는데 B그룹 애들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애들이죠. 떨어지는 애들인데 요 정도 그룹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센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내신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고 요즘같이 추천 전형 이런 것들이 교과 전형 이런 게 10%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이러한 추세로 보면 당연히 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서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애들이 아니고 그리고 분당에 아무리 메이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센 고등학교가 아닌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진짜 내신 따기 힘든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내신 따기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가더라도 뭐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애들은 그냥 제 아이면 우리 아이가 여기 그룹 아이면 저 같으면 그냥 너무 센 고등학교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한 예로 저희 선생님 저희 선생님 중에도 이제 고등학교 여기 분당에서 다니는 선생님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학생 갈 때 제가 걔도 모 중학교에서 전교권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는 정도 아이인데 전교 1등이었겠네요. 전교 1등이었는데 할 때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은 저기 대진고등학교하고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쟤한테 그랬어요. 걔는 거기 집어넣지 말고 다른 고등학교 집어넣지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면 내신 따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는데 실제로 보면 요새는 좀 많이 후회를 해요. 어머님이. 이제 우리 선생님인데 후회를 하죠. 그때 원장 선생님 얘기 들을 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도 잘해요. 거기서 잘하는데도 만약에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신 성적이 1등급 초반 정도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그 학교 가니까 1등급 후반 정도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 후반이면 어정쩡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서울대 이런 데는 늘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아니고 해봐야 이제 고대 쪽에 정도나 이 정도 되죠. 연대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면 정시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정시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정시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 아닌가요? 어쨌든 내신 성적 안 좋으면 선택할 수 있는 지는 재수하거나 정시하거나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지를 좁힐 이유는 없죠. 그렇잖아요.
선택지를 좁힐 이유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 좀 센 고등학교에 맞는 아이들이 C예요, C. 요 애들이에요. 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좀 불성실해요, 애들이. 근데 머리는 좋아, 애들이. 근데 이제 뭐 열심히 시험 때만 바짝 하고 평상시에 좀 잘 안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막 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전 과목 점수가 좋지는 않아요. 전 과목 점수는. 왜냐하면 게을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주요 과목은 몇 개 과목은 잘해. 그러니까 뭐 주요 과목은 좀 하는데 나머지 뭐 이렇게 것들은 이렇게 불성실해서 애가 전체적인 성적은 별로 안 좋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C그룹 아이들인데, 이 애들은 고등학교를 약한 데 간다고 해서 또 성적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차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의 선택지는 수능이 아닐까. 그냥 정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C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좀 센 분위기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선택지 자체가 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정시 스타일의 아이들이죠. 대다수의 아이들은 여기일 수 있어요. 분당 지역 아이들 중에. 대다수의 아이들은 아마 C그룹 아이들일 거다. 그러니까 중학교로 보면 알아요. 중학교 성적으로 봐서 전교권이 아니다, 우리 아이가.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물론 저 어머님들에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고등학교 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판단은 좀 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선택이 그냥 돼버린 거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중학교 때 그다지 아이가 뭐 한 저 정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으로 보면 한 뭐 40위권, 전교 한 40등, 한 50등 대략 추산했을 때,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생고등학교 보내서 처음부터 딱 갔을 때 최선을 다하되 고등학교 가서 1학년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딱 지나보면 알아요. 1학년. 빠른 학생들은 1학년 기말고사 1학기만 딱 끝나고 보면 어디다 승부를 걸어야 될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미적미적 끌면 끌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하고 수능은 절대로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 딱 들어가셔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면 애 등수 딱 나오잖아요. 평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딱 나오면 그때 벌써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뭐 늦게 또 뭐 2학년 때 가서 뭐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보통 늦어도 1학년 2학기 딱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내신을 버릴 거냐 아니면 갖고 갈 거냐, 이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애들하고 똑같은 집단에서 1년 어쨌든 시험을 4번을 봤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을 봐서 아이가 받은 등급이 그 4번 그 확률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부라는 어떤 능력은 그렇게 뭐 갑자기 막 확 변화해서 애가 갑자기 막 못했던 예전에 그 숙명여고 사태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좀 쉽지 않다. 그죠? 좀 약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C 이쪽은 좀 센 고등학교 그냥 선택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쪽,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해서 뭐 F 요 애들 있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도 실제로 보면 좀 게으른 아이들이거든요. F 쪽도 이런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애들이 상대적으로 게으른데 그래도 좀 약간 머리는 있어요, 아이가. 이런 아이들, 이거 다 정시 쪽으로 그냥 가거나 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대학에서는. 대학 갈 때 뭐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그냥 갔는데 대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센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내신 성적도 그냥 별로 안 좋고, 근데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머리는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좀 센 고등학교 그냥 선택해서 가서 좀 깔아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가서 어차피 뭐 안 쓸 거니까 내신 성적 쓸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가서 분위기 좋게 가서 열심히 그냥 공부하자. 최선을 다하되, 내신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되 너무 내신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자 이거죠. 연연해하지 말자.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수능 과목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과라고 그래서 뭐 이런 아이들이 굳이 투 과목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과학, 뭐 물투, 화투, 뭐 생투, 지투 이런 걸 왜 해요? 시험 보지, 그거 뭐 내신이잖아요, 다. 수능에서 자기가 수능 선택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벌써 탁 돼가지고 2개, 그냥 뭐 예를 들면 지원, 뭐 과학에서 지원, 뭐 생원, 아니면 뭐 물원, 뭐 이런 것도 그냥 딱 선택해서 1학년 끝날 때부터 파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도 수능 과목, 자기가 선택할 때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적분을 할 거다, 아니면 뭐 기하를 할 거다, 그러면 3개만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확통도 그냥 버려. 어차피 한 요 정도 그룹 되면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갈 케이스는 없어요. 내신 성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내신 성적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그 표 얘기했다시피 한 뭐 2등급 거의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 정도. 그렇죠. 사실은 2등급 초. 아무리 이게 늦게 잡아도.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그 진로 결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여기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애들. 이쪽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 가운데 A, D, G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애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한데 좀 약간 저기 있잖아요. 좀 유전자의 좀 문제이거나, 좀 하여튼 그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좀 복잡한 거 나오면 머리가 이렇게 멈추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두뇌가 좀 쫓아가주지 않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센 고등학교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역으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응용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응용력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보면 막 복잡한 문제 풀으라고 그러면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무조건 찍고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이러는 애들은 센 학교 보내면 절대로 뭐 이렇게 동기부여도 잘 안 될 거예요. 워낙 그 학교 내신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오히려 뭐 여기 부류, 이 부류 아이들은 그냥 센 고등학교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C나 F 이쪽은 좀 센 고등학교, 제가 분위기 이런 애들 있는데 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쪽은 차라리 이런 애들은 좀 쉬운 학교 쪽을, 물론 저 분당 쪽에 쉬운 학교는 없는데 그래도 뭐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해요. 시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서 좀 이렇게 아이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아이들은 지금 아마 요 아이들 있잖아요. 이 그룹 아이, 이 아이는 어쩌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될 아이일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신으로. 그러니까 비교과 챙기고, 얘네들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내신보다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냥 최저 정도 맞출 정도. 그러니까 뭐 4과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수능 최저 맞추는 거예요. 뭐 2개 합, 뭐 6, 7 뭐 이 정도 맞춰서 그냥 내신 좀 조금 좀 관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수도권에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학교를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과 전형. 그런 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좀 이름 없는 이러한 좀 약간 그런 데 우리 수능 최저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 오히려 챙겨서 가는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수능 성적은 되게 안 나와요. 오히려 수능 성적은 오히려 내신보다 더 안 좋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내신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그런 그룹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내신이 잘 나오는 고등학교를, 그나마 좀 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D나 G 이쪽 그룹 아이들은 좀 뭐 그냥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거는 뭐 비슷비슷한 성향이어서 좀 극단적인 성향이 아니잖아요. 이쪽 아이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좀 그냥 내신이나 수능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내신이나 수능이나 비슷비슷하니까 여기 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D나 G 그룹 아이들은 이것도 뭐 아이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도 뭐 그다지 아이들이 아주 상위권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건 진짜 아이 특성이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아이 같으면 좀 센 학교 좀 보내시는 게 좋고 뭐 그냥 분위기 안 타는 아이 같으면 그냥 조금 그래도 수월한 학교로 보내는 게 좋아요. 의외로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진짜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수행 뭐 중학교 때도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빨리 입시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그 수시도 아니고 정시도 아니고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수시와 정시의 카드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교권 아이들은 수시와 동시를 동시에 쓸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수시이거나 또는 정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분당 지역은 대부분이 다 정시파 아이들이에요. 등급이 벌써 2등급 바깥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정시로 대학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분당의 학생들의 또 눈높이가 2등급 벗어나는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주 낮은 학교를 원하지 않아요. 때문에 그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눈높이의 대학을 가려면 방법이 정시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학교를 정시로 들어가려면 근데 어쨌든 조건은 지금 거의 한 50% 정도는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40%인데 2월에는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뽑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늦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수능 과목을 그냥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신 좀 버리자 이거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그런 거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이를 혼내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너는 그 과목만 진짜 열심히 해.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결정들을 좀 빨리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예비 고1이니까 두 가지 카드를 다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다.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그렇다. 상위권, 정교권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고등학교 선택하는 걸 그냥 잘하니까 무조건 그냥 뭐 자사고 가야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아요. 결코 옳지 않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